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율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확통 시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와우, 0도 있고요, 3이 2개고요, 5도 3개. 주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모두 사용해가지고 7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근데 5의 배수가 되어라. 5의 배수요?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0 이렇게 되거나 끝자리가 5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자, 위에 거 계산을 하려면요, 0이 맨 앞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숫자들을 열심히 나열을 해야 되죠. 3, 3, 4, 5, 5를 나열해야 되겠습니다. 6개 숫자를 열심히 나열합니다. 자, 그런데 겹치는 문자들이 있군요. 됐습니까? 자, 계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6팩토리얼 6, 5, 4, 3팩토리얼 약분될 거니까 이만큼만 쓰면 되고요. 2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 처리되니까 10에 60 처리해서 계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맨 뒷자리에 5가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도 와, 이렇게 남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군요. 자, 맨 앞에 0은 못 오니까 3이 올 때도 있고요. 4가 올 때도 있고요. 5개수가 많아서 5가 올 때도 있습니다. 와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숫자가 남았습니까? 0 하나 남아있고요. 3 남아있고요. 4, 5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5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5 팩토리얼 되겠고요. 겹치는 건 5 2개밖에 없습니다. 자, 5, 4, 3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또 60 계산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와우, 4요. 자, 4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0 남고요. 3, 3 남고요. 5가 또 몇 개 남았습니까? 2개가 또 남아있나요? 자, 됐습니다. 계산은요. 5 팩토리얼. 자, 2개 됐습니다. 5, 4, 3 약분 하나 처리됐고 또 하나 또 처리됩니다. 30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5마저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0 남았고요. 자, 3 2개, 4 하나. 3 2개, 4 하나, 5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5 팩토리얼에 겹치는 거 2개, 2 팩토리얼 나눴습니다. 5, 4, 3 됐습니까? 60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60이 3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이 하나 있습니다. 180에 210 처리해주면 최종 계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뭐 이 풀이 중에서 뭐 한 가지만 나왔다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우리는 0이 올 때, 5가 올 때 큰 틀에서 나눠야 되고, 그리고 5가 올 때는 또 다시 3개의 부분으로 맨 앞자리가 0이면 안 되니까요. 와우. 이 부분들을 나눠서 제곱제곱 계산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이렇게 같은 개수가 있으니까 같은 문자 나열하게 되면 전체 나열해서 같은 문자 개수로 나눠지는 이 규칙을 정확하게 학습했냐? 라고 질문 던지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해 잘 되셨습니까? 차분하게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체킹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경우의 수 질문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 이런 논리 관계 꼼꼼하게 또 잘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5번 문제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탁자에 남자 4, 여자 2이 둘러앉으려고 합니다. 여자 2명이 같은 모서리에 앉지 않는 경우, 오호, 같이 앉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가지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저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자, 함께 앉는 경우를 빼는 이 형태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위 살짝 모양이 응용되어 있네요. 자, 전체 가지수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나이라는 녀석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위치가 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가 되니까 3 곱하기 기준을 딱 자리를 잡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쭉 나열하면 되니까 5 팩토리얼 해서 나열됐습니다. 자, 반대되는 경우는요. 자, 여자 2명이 앉을 수 있는 모서리는 이렇게 한 명 앉는 곳이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위쪽이든 앉으면 되겠습니다. 둘이 가서 앉습니다. 근데 위쪽에 앉든 아래쪽에 앉든 빙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원소리니까. 그건 한 가지인데 둘이 자리 바꾸는 2가지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자, 둘을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계산됐습니까? 계산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자, 저는 공통 4팩토리얼을 끄집어내고 여기 그러면 3, 5, 15 여긴 2 남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3 곱하기 이게 4, 6, 24, 24가 됩니까? 자, 24, 13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12에 72에 24 이렇게 처리되니까 하하 312까지 해서 가질수를 구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은 원수녀는 모든 학교에 출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응용되느냐? 그거 싸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전체 나열 할 때 자, 세 가지 기준 잡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머지 나열 5팩토리얼. 저는 이제 반대되는 형태로 했습니다. 둘이 이웃하지 않게 원에 빙 앉히는 거 그냥 원수녀도 아니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는 경우 자, 둘이 또 자리 바꾸고 나머지 나열하고 이해됐습니까? 계산 잘 처리됐겠죠? 호호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즉 어떻게 접근하느냐 조금 생각해서 바른 방법으로 논리 전개에 맞춰서 대입해가는 풀이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잘 이해해서 슬기롭게 시험 대비해야 됩니다. 자, 잘 됐으리라 믿으면서 6번 문제 마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네요. 여러분들이 봤던 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 4, 의미 아닌 정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문제 유형인데 이러면은 이게 바로 어느 다른 형태죠?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 문제 형태인데 기억하시죠? 자, 이 부분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는 형태죠. 자, 그렇다면 문제식이 부등식이 되어 있더라도 의미 아닌 정수의 식 모양이 지금 제가 예시 든 형태와 거의 유사한 거니까 다시 생각해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4보다 작으면 되니까 0, 1, 2, 3 이런 형태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중복조합 요 이론을 응용시킨 문제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형태를 들어가겠습니다. 3, 서로 다른 세 개 중복 허락해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기도 있네요. 와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3에 2 컨비네이션 제로가 되겠군요. 4에 3 컨비네이션 1, 5에 4 컨비네이션 2, 6에 5 컨비네이션 3 됐습니다. 와우.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주 또 재미난 식이네요. 앞에 숫자가 채곡 커져갑니다. 뭐하고 관련했습니까? 파스칼의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뒤에 숫자도 커져가겠다. 와, 그렇다면요 숫자가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모양으로 가는 형태를 계산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럼 요게 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칸 6번째 칸에 세 번째 결과 됐습니까? 6, 5, 4 3, 2, 1 쥐어져서 계산했습니다.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중복 조합 형태의 이론에서 나중에는 파스칼 삼각형 형태로 해가는 거. 자, 주어진 식. 와우. 의미 아닌 정수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요. 그 부분 고쳤을 때 다시 파스칼 삼각형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만 4개라서 그냥 계산하겠다. 뭐 안 될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정확한 이론 전개해서 적용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 개수가 좀 많아져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정확하게 이론 정리해가는 이제 두 가지 이 이론이 이제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처리해 달라라는 그런 문제 이용했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의 27제곱을 3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묻는 문제 다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이항 정리에서 나왔다. 학습이 좀 돼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61과 300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60 더하기 1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개 들어갑니다. 27 컨비네이션 0 60의 0제곱 안 쓰겠습니다. 27 컨비네이션 1 60의 1제곱 27 컨비네이션 2 60제곱 쭉 써져 가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관찰을 해야 되죠. 60제곱은 60 곱하기 60에다가 그 앞에 또 27도 있고요. 26도 있고요. 나누기 뭐 2도 있지만 이 60제곱이 관심이 많습니다. 와우. 이건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에다가 동그라미가 벌써 2개 정도가 되니까 뭐 300 충분히 있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지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 부분은, 즉 이 앞에 부분에서만 나머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1입니다. 야, 근데 여기도 숫자가 큰데요. 그죠? 허허,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 더하기는 있고요. 6, 7이 42에다가 2, 6, 12,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우, 꽤 큰걸요. 자, 300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420 나올 일은 없습니다. 300의 배수 형태, 1200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0이 됩니까? 1600인가요? 2, 6, 12, 6, 7, 42. 와우, 1600이었군요. 1500을 빼버리겠습니다. 1500을 빼버리니까 120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와우. 그래서 정답 12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수미 있었네요. 오, 금방 판단하고 자리 잡았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함에 있어서 자, 나머지를 구해가는 것은 항상 이항정립합니다. 이 부분이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으로 나누는 거니까 300과 관련되어 있는 수로 이 숫자를 표시해 갈 때,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은 뭐 전기식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늘상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관계된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항이 조금만 들어가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 뒤쪽 파트는. 그래서 나머지는 앞쪽 부분에서 생길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학습해서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문제 유형이니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자, 율천고 14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율천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16번 시작합니다. 8명이 앉을 수 있는 알파벳이 생겨진 직사각형 모양의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빨간색 또는 노란색을 칠하는데 빨간색은 한 칸, 노란색은 두 칸씩 칠할 수 있다. 두 칸씩 칠할 수 있다. 연결해서 칠해야 된다. 뭐 표현이 좀 완벽치 않지만 문제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의자를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각 의자는 모두 칠하고 한 역에게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하겠습니다. 빨간색은 몇 개 칠할까요? 노란색은 몇 개 칠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 x 플러스 2y 해서 8개를 채워가겠다. 해서 뭐 이곳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뭐 8, 6 뭐 이렇게 있고 이런 형태에서 풀어가는 게 무난한 풀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다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여기 한 칸만 칠한다면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빨간색밖에 없죠. 그래서 한 칸 칠하는 것을 A1이라고 하면 가지수는 한 가지. 만약에 두 칸을 칠한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A2라고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왕창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빨간 칠하는 가지수에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세 칸을 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칸 칠한 다음에 왕창 노란색에서 칠을 두 가지에서 가는 방법, 두 칸을 칠한 다음에 빨간색을 칠하는 방법, 즉 요 가지수를 더하게 해서 그 다음 가지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합해서 세 가지,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즉 an 플러스 2는 이퀄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이런 형태의 피보나치 수열이 응용돼서 나온 거기도 합니다. 즉 계단을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올라가는 문제하고 지금 색칠하는 문제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자, 해서 34가지 이런 방법으로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좀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 문제는 다른 단원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색을 칠할 때 한 칸 또는 두 칸 칠해가는 이 방법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걸까? 원래는 이런 연립방정식 형태에 풀어가는 것으로도 접근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자, 한 칸 칠할 때, 두 칸 칠할 때, 그러면 세 칸 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방법, 즉 이러한 관계식 됐습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8칸이니까 8항을 구해가는 이런 문제 형태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뭐 같은 문자를 8개 하는 거니까 뭐 가지수 이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8팩토리얼 나누기 8팩 이렇게 이제 같은 문자 나열 이런 형태의 관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설명드린 거 계단 올라가는 거고 똑같은 문제 형태라는 사실 좀 되새기면서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마무리합니다. 17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24개를 쌓아서 만든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따라서 A에서 P 거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열심히 가겠다.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가겠다. 네, 열심히 갑시다. A에서 P로 가는 것은 그냥 평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로 3번, 높이로 2번 이런 형태로 열심히 가면 되는군요. 5팩토리얼 같은 문자나열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P에서 B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가로, 세로 형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로도 가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가로 형태로 한 번, 세로 형태로 2번, 높이 형태로 자, 이렇게 같은 문자나열 형태로 아이디어를 썼군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처리해주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체 부분도 해결됐습니다. 자, 약분하게 되면은 5, 4 두 개가 남고 2는 나누기 해주면 되겠고 약분을 또 하게 되면 4, 3 이렇게 남습니다. 됐습니까? 12 되겠고요. 약분 하나 또 했으니까 10이니까 120 처리해주면 계산 끝났습니다. 원리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여기 부분 입체 파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자, 한 칸, 두 칸에 또 한 칸. 근데 종류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문자. 자, 이해됐습니까? 나열 4팩토리얼 똑같은 문자 2개 2팩토리얼 나누기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전체적인 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응용 문제를 잘 낸 겁니다. 평면 형태의 도로망도 있고 입체 형태도 있고 원리를 잘 알면 하지만 우리가 쉽게 도전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 Y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응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F3은 짝수에 대응되어야 되겠다. 커지면 점점 같거나 커지는 여기 부분이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중복조합이 좀 응용돼서 나왔습니다. 자, 함수 대응요. 자, 벤 다이그램이 가장 확실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풀이법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어떤 조건들을 정확하게 잘 메모해서 실수 없이 풀어갈 수 있는 풀이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1, 2, 3, 4, 5, 6, 7 썼습니다. 자, 문제의 F3이 짝수로 대응되어라. 이런 경우부터 처리해야 되겠군요. 와우.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나 형태를 풀려면 1, 2라는 원소는 이렇게까지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2, 3, 4, 5, 6, 7 이렇게 되니까 와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 5, 6이 대응될 수 있는 3개의 숫자를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불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3이 4에 대응될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 1, 2, 3, 4 4개 중에서 1,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2개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다음 4, 5, 6, 7 4개 중에서 4, 5, 6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3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요 녀석이 짝수는 6이니까 6에 대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6까지 6개 중에서 1,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2개를 선택하고요. 다음은 6, 7 2개에서 4, 5, 6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3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열심히 다 구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산수만 철저하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2H 더하기 해주니까 4에 3 컨비네이션 2로 바꾸고 9에 8 컨비네이션 3 처리해서 일단 처리해놨고요. 다음 6에 5 컨비네이션 2 7에 6 컨비네이션 3 됐고요. 그 다음 8에 7 컨비네이션 2 5에 4 컨비네이션 3 처리해서 계산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 열심히 들어가면 되겠죠. 3 와우 8, 7, 56 이 정도 되나요? 됐고 10 5, 4, 20 처리됩니까? 얼마입니까? 3, 7이 21입니까? 그 다음 4 처리됐습니다. 아직도 계산이 한참 남았습니다. 3, 6, 18에 3, 5, 16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와우, 요거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자, 이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4가 되나요? 와, 됐습니다. 요거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은 200 얼마입니까? 252가 됩니까? 그럼 300
45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마지막 숫자가 좀 깔끔하게 써져야지. 자, 452. 자, 처리했습니다. 자, 뭐 계산은 뭐 뒤에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아니고, 이 문제 풀이할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그겁니다.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문제의 조건 3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짝수 형태로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니까 중복조합 형태의 원리죠. 됐습니까? 아하. 그리고 1, 2, 그 다음 4, 5, 6이 중복조합 형태로 원리를 적용해서 각각 이렇게 풀이가 진행된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중복조합의 함수 대응 형태의 응용 문제, 여러분들도 잘 대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옆에 서술형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문제는 이항 정리의 기본적인 항목을 물어보는 형태라서 19번 문제를 율천고 문제풀이의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이고요?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길이 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서 점을 잘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연장해 가면서 대각선으로 가면서 점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와우, 여긴 또 비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자,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는 점들을 찾았는데, 이런 것을 선생님은 길목 찾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 놓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겹치는 일이 없고요.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지나고는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는 길목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되는 좌표를 PQRS라고 놓게 되면, 우리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과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거나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거나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이러한 큰 틀 4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맨 아래도 너무 간단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가운데 부분만 정확하게 잘 하면 되겠습니다. A에서 Q로 갈 때는 가로로 하나, 세로로 3개 이렇게 되니까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입니까? 6 하면서 5개는 겹쳤고요. 그러면 약분을 잘 하면 4, 6, 24 처리해주면 계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A에서 R 갈 때도 3, 1,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하, 이렇게 되는군요.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기 해야 되겠습니다. 6, 5, 4 약분하게 되면 이만큼 남을 거고, 또 3, 1이 하나 더 있나요? 자, 6 지웠습니다. 20이군요. 뒤쪽에. 자, 옆쪽은 4입니다. 그러면 80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104에 106입니까? 자, 됐습니까? 정답 해서 노선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 처리가 됐는데, 도로망에 있어서 이번 문제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한 변역처럼 여기 이제 도로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대각선 방향에 따른 꼭지점을 잘 찾아달라. 그래서 연결하는 꼭지점들을 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을 잘 찾아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동풀이로 갑니다. 이렇게 길에다가 111 이렇게 표시를 해서 누적 개수로 가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시죠? 자, 19번 마무리하면서 율천고 문제 풀이를 마칠까 합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확실하게 다시 듣기 해서 복습을 잘 해가지고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은 잘 이해됐는지 궁금하군요. 자,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율천고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